그럼 이에 맞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핫 이슈 바로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죠. 부활절.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 선박과 또 제조 선박에 대해서 미국이 항만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80일간 유예 후에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보면은 이 정말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핸즈 오프뿐만 아니라 트럼프 파시스트 정권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왔고요. 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 트럼프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정말 보면은 그 관세로 인한 미중 무역 갈등이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 칩, 자동차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육상, 해상까지 나오고 있고요. 좀 있으면 아마 중국인 입국 금지까지 나오지 않나. 이거는 제가 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복싱처럼 미국과 중국이 뭐 상대방을 KO 시킬 때까지 싸운다 이런 거는 정말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또는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고요. 정말 이제는 이 경기 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서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협상에 나서야 될 때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탄핵도 불사해야 되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지금 무역 협상이 미국과 진행 중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과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은 또 10주 이상 미국의 LNG 수입을 중단하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국채 매각을 포함해서 다양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이제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이 관세 갈등 때문에 이제 중요한 기업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쑥 들어갔는데요. 네. 미국의 팩트셋에 의하면 S&P 500 기업 중에서 500개 기업 중에서 1분기 실적은 M7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걸로 나왔고 그 외 기업들은 5.1% 증가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또 연간 M7의 영업이익은 이제 15.9% 증가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의 36.5%에 비하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의 기업들은 8.3%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의 4.9%에 비하면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M7보다는 그 외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M7이 시장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 실적이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게 이제 테슬라, 뭐 알파벳, 인텔 이런 순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또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부터 주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개별 특징주로 들어가서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빅테크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테슬라와 엔비디아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2일이니까 네. 우리는 23일 새벽 6시 반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테슬라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호재가 계속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25만 대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는 이제 보급형 저가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 Y라고 하는 쪽인데 이게 미국 출시가 또 연기가 됐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1분기 판매량이 연 15.1% 감소했다. 근데 반대로 이때 현대차는 31% 증가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전기차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집단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네. 악재 중에 악재고요.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뭐 확인하셨겠지만
트럼프 내각 내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전쟁 계획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머스크가 듣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갈등이 또 표면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월달 로보택시 출시 전에 저는 도지 수장을 사임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내각의 여러 정책들이 사실 트럼프 취임하고 3개월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공약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행된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에 시장은 연일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 바닥은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달러와 250달러가 이 구간에서 지금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간신히 241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217달러의 저점을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줘야 되고요. 240달러에서 250달러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실적 발표 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 발표는 사실 이미 크게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반영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던스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실망감 자체는 주가에 꽤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가이던스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217달러 선 지켜내는지도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업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엔비디아 한번 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는 또 젠슨 왕 CEO가 상하이 시장을 만나면서 정말 직접 발로 뛰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에 뭐 나왔던 얘기들인데 중국 딥시크를 겨냥해서 이제 저사양 반도체 칩까지 다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H20 칩을 포함해서 AMD와 인텔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목표 주가를 계속 하향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UBS는 그동안 185달러에서 180달러로 지금 낮추고 있고요. 지금 또 AMD에 대해서도 지금 175에서 155달러로 낮추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55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24.8%가 이제 엔비디아 점유율이라고 한다면 AMD도 지금 27.4%가 감소할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좀 전에 24.8% 감소할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과 관련된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지금 우하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100달러 선에서 또 간신히 지금 걸쳐져 있어요. 101달러인데 이 100달러가 무너지면 저점이 86달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100달러가 무너지면 또 이 매물이 또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적 발표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5월 28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저점 깨지 않고 100달러를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에 트럼프 내각에서 뭔가 중국과의 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망하셔야 될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네, 엔비디아는 100달러 선 잘 지켜내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저희 또 지난주에는 미국 측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한 3, 4주 내로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떤 언급이 나올지는 저희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관세 관련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M7 두 기업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난 거래일 개별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허츠글로벌 홀딩스 한번 짚어볼까요? 지난 네. 거래일에 40%가 넘게 폭등을 했네요. 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아마 그 나라의 공항에 내리면 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허츠라는 게 이제 오. 렌터카 업체거든요. 전 세계적인 렌터카 업체이기 때문에 허츠 아마 상표를 제일 먼저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정체 상태인데 지금 M&A 때문에 폭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 에크먼의 피싱 스퀘어라는 기업이 이 펀드가 이제 동사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 때문에 첫날에 56% 급등했고요. 지난 목요일 날은 또 44% 급등했는데 이틀 동안에 100%가 급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사놨다, 이유 없이 사놨는데 자국 깨니까 뭐 대박이 터졌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고 이런 뭐 M&A에 관련된 뉴스는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100%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 피싱 스퀘어의 빌 에크먼이 24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지분을 4.1% 정도밖에 보유를 못했었는데 네. 이번에 19.8%까지 지분을 크게 늘렸다. 이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은 정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주식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있는 주식이었는데 이틀 동안에 보시면 한 방, 두 방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했고요. 네.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이 여기서 장대 양봉이 솟으면서 대량 거래가 폭발했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M&A 재료가 끝나면 네. 이 기업은 이제 또 그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그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면서 원 자리를 찾아가는 게 보통의 수순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미국 시장 안에서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거나 폭등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수익을 실현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상승해줬던 허츠글로벌 홀딩스 짚어봤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도 하나 짚어볼까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먹는 비만 치료제 다이어트 약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는 체중이 얼마나 감소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적게 투약을 해서 얼마나 효능이 오래 지속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동안은 대부분 주사제를 통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이제 경구용이니까 먹는 비만 치료제가 훨씬 더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복용이 편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136조로 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최종 임상을 성공했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40주 동안의 체중을 7.9% 줄였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일라이 릴리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치료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9%가 8%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종가가 여기였는데 이만큼을 건너뛰고 올랐고요.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차세대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 오포글리프론,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네. 예, 그래서 이 약이 이제 임상 실험에서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대형 투자 은행들이 목표가를 높였어요. 그래서 950달러 내지는 1000달러까지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역시 이 비만 당뇨 치료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부의 약가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수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임상 실험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는 지금 972달러가 지금 최고가인데 저는 이 임상 결과로 인해서
주가가 신고가 부근까지 또는 돌파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장기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살아있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기업 한번 마지막 기업 짚어볼까요? 아이온큐도 오늘 다뤄주신다고 하는데요. 양자 컴퓨팅 다뤄주시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양자 컴퓨터가 이제 4월 14일 날 아이온큐가 일본의 AIST와 양자 컴퓨팅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베런스라는 투자은행 투자 기업 쪽에서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이제 계획국에서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터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15개 기업을 앞으로 단연간 양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에 선정을 했다. 그래서 2033년까지 양자 컴퓨팅을 실현해야 되고요. 6개월 동안 또 기술 역량을 입증해야 되고 10년 내에 양자 컴퓨터 혁신적인 개발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엔비디아 쪽에서 양자 컴퓨터 연구소를 설립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저가 매수나 신규 매수나 또는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조금 높여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온큐 지금부터는 수익 높여가는 전략으로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눈에 띄었던 종목과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